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보고 있는 이 시점 컨트롤과 화면에 있는 오브젝트 컨트롤들을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도넛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 오브젝트 키를, 이 큐브를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X 키를 눌러서 큐브를 없애줍니다. 그 다음에 add 단축키가 뭐였죠? Shift A 하면은 여기 메시에서 이 토러스라는 도너츠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아무것도 건드리시면 안 돼요. 만약에 딴 데 이렇게 막 건드렸다 하시면은 다시 없애주시고 Shift A 토러스로 불러와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브젝트를 처음 불러왔을 때 왼쪽 아래에는 Add 토러스라는 숨겨진 메뉴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도형의 세부 사항들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면 늘어났다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 두께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방금 제가 빈 곳을 클릭을 했죠. 혹은 다른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이 기초 초기 메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게 약간 불편하긴 한데 나중에는 업데이트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럼 여러분들은 저랑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숫자를 맞출 거예요. 이 왼쪽 아래 있는 이 숫자대로 맞춰주면 됩니다. 다행히 이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은 시점 이동이 되는데 그걸로는 여기 제한이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따로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숫자를 24, 12, 0.82, 0.42 이렇게 맞춰주세요. 자, 그럼 맞췄다고 가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넛 모양이 완성됐죠. 위에서 보나 앞에서 보나 측면 이렇게 봐도 도넛이 벌써 완성됐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 이 도넛을 한번 모양을 약간 변하게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넛을 치게 되면은 이런 인터넷에 다양한 도넛들이 있죠. 실제로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둥근 모양이 아닌 약간 찌글찌글한 그런 모양이죠. 확실히 이렇게 찌글찌글한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표현하려면은 이번에는 편집 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편집 모드는 어떻게 들어가냐? 바로 키보드 탭 버튼을 누르시면은 편집 모드로 이동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까지 있었던 게 오브젝트예요. 우리가 1강에 배웠던 거는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편집 모드까지 와서 이 오브젝트의 세부 모양을 변형하는 거를 배워볼 겁니다. 자, 이것들은 여기 11시 방향에 모드 설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배운 오브젝트, 지금 배울 에딧, 다음에 배울 스커프트, 조각 모드 이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탭을 눌러서 이제 가주세요. 자, 지금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건데, 당연히 3D 개체는 점선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점선면을 건드려 줘야겠죠. 그래서 그 점선면은 또 어떻게 설정하냐? 여기 11시 방향에 보면은 세 가지 그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점, 두 번째는 선, 세 번째는 면입니다. 그래서 각각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점을 클릭할 수도 있고 선을 클릭할 수도 있고 면을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손을 왔다 갔다 하면 좀 손목이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단축키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오른쪽 넘버 패드를 다뤘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왼쪽에 있는 숫자 키보드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1번, 2번, 3번을 누르시면은 점선면이 됩니다. 또 여기 단축키의 근원이 뭐냐? 우리가 1차원은 점, 2차원은 선, 3차원은 면이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굳이 외우려고 안 하셔도 알아서 잘 외워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그대로 쭉 올려봅시다. 올리는 방법은 어제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운 이동과 회전 크기가 똑같습니다. 이동은 G, 크기는 S, 회전은 R이라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G를 누르면은 이동이 되고 R을 누르면은 회전이 되고
S를 누르면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도넛처럼 이런 구불구불 모양을 하고 싶은데 구불구불은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이렇게 이동을 해도 딱히 뭐 부드러워지지 않고 어디 뭐 안에서 주먹을 쳐서 올린 것처럼 딱딱하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하나 배울 겁니다. 여기서 컨트롤 2번을 바로 눌러주세요. 누르시면은 이렇게 바로 정말 도넛처럼 훨씬 더 도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뭐 복잡한 이런 얘기는 따로 하지 않을게요. 이 기능은 सब디비전이라는 기능인데 그냥 이 물체를 부드럽게 해준다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에딧 모드에서 아까랑 똑같이 올렸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G 하고 약간 올렸을 때 자 어떤가요? 아까보다 훨씬 부드럽게 올라갔죠. 그리고 탭을 누르면은 아까랑 면은 똑같이 보이지만은 이제 그 면 안에 한 16개의 면이 새로 생긴 거예요. 세포 분열처럼. 그러니까 이런 부드러운 모양이 가능해지겠죠. 이것들을 응용해서 부드럽게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하지만 이것도 약간은 좀 아쉬워요. 내가 이쪽 면을 올렸으면은 부드럽게 올라가긴 하지만 이 주변으로 내가 선택한 것들 주변으로 좀 더 부드럽게 올려야지 좀 더 자연스러운 모양이 될 건데 그 기능이 없냐? 있습니다. 자, 여기서 12시 방향에 동그라미 2개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다시 한번 G를 눌러보겠습니다. G를 누르면은 아까 내가 선택한 면 위치에 이런 원이 생겨났어요. 원은 따로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면 되지 않고 여기서 마우스 스크롤을 올리고 내리면은 그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 변경될수록 이렇게 모양도 같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적당한 모양을 찾아주시고 지금부터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쁜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저랑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저랑 절차는 똑같이 하시되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미적 감각 혹은 3D 감각을 살리는 용도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혼자서도 잘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GZ 약간 올라갔죠? 너무 올라간 것 같아서 내릴게요. 그 다음에 G 좀 더 키운 다음에 약간 그리고 이쪽은 G 내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도넛이니까 최대한 부드러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밑에도 약간 내려가는 식으로. 그래서 이런 조금 부드러운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는 또 너무 나온 느낌이라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기본 도넛 모양을 완성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에 있는 도넛의 그 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크림이 있죠? 크림 맞나요? 이 소스 아무튼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편집 모드 배웠죠? 편집 모드는 탭을 누르면은 이동을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어떤 상태냐? 내가 얹은 빵 위의 모양이랑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져야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 처음부터 만들면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약간 편법 아닌 편법을 써볼 겁니다. 자,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만든 이 모양에서 위에만 있으면 되겠죠? 위에만 똑같으면은 그 소스 모양처럼 덮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 편집 모드에서 이 위의 면들을 다 클릭을 해줄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바탕화면 폴더를 누를 때처럼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드래그 한 만큼 클릭이 됩니다만 아까 보셨듯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부분만 클릭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양쪽 다 클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엑스레이 모드를 또 배워볼 겁니다. 엑스레이 모드는 뭐냐? 이 반대면을 볼 수 있는 모드예요. 그러니까 정면도 반투명, 뒤에도 반투명해서 이런 식으로 속이 보이게 하는 메뉴죠. 이것들 단축키는 Alt Z입니다. Alt Z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반투명 모드, 엑스레이 모드로 가게 됩니다. 이 단축키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또 한시 방향에 보시면은 여기 뭔가 복사 아이콘처럼 있는데 여기 토글 엑스레이라고 있죠. 그리고 쇼트컷 단축키는 Alt Z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투명 모드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랑 똑같이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참, 이런 면을 한 번에 클릭할 때는 점선보다 면 모드가 클릭하기가 좀 쉽습니다. 아무래도 면적이 넓으니 그러겠죠. 자, 지금은 아까랑 다르게 위의 면들이 잘 선택이 됐습니다. 하지만 소스 치고는 너무 두꺼운 것 같아서 이 두 번째 줄까지만 선택하고 세 번째 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Alt Z 하고 이번에는 그냥 드래그 하지 마시고 컨트롤을 누르시고 드래그를 해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아까보다는 많이 선택 해제가 됐는데 선택 해제가 덜 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드래그로 하기보다는 선택 모드를 바꿔주면서 그 상황에 맞게 선택 해제를 하시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 모드를 하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키보드 W를 눌러보시면은 갑자기 내 마우스 아이콘 근처에 원이 생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시고 쭉 당기면은 바뀌죠. 이거는 보시다시피 이 작은 원 안에 있는 것들을 클릭하고 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죠. 컨트롤을 누르시면은 빼지는 거고 Shift를 누르시면은 더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Shift를 눌러야지 같이 선택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더 추가를 하고 싶으면은 Shift, 빼고 싶으면은 컨트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컨트롤. 자, 그러면은 다 선택이 됐어요. 여기서 이거를 복제하면 되겠죠. 복제, 1강에 배운 내용이죠. 복제하는 방법, 단축키 뭐였죠? Shift D입니다. Duplicate. 자,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누르지 마시고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복제가 하나 됐어요. 여기서 한번 GZ를 한번 올려볼까요? 자, 근데 이렇게 이상하게 되죠. 그 이유는 지금 이 비율 편집이 켜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꺼주시고 다시 GZ를 하면은 이렇게 똑같은 위의 면만 그대로 복사가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Z로 다시 돌아오시고, 하지만 이것들을 이제 오브젝트 모드에서 보면은 하나의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로 편집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분리시켜 줄 겁니다. 분리하는 방법, 혹시 영어 단어로 분리하다가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바로 separate입니다. 그래서 이 separate에 P를 따와서 단축키가 생겼습니다. 자, P를 한번 눌러볼게요. P를 누르시면은 separate 뜨죠. 여기서 selection,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은 selection, 선택한 거를 분리하겠다 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그대로 클릭 하면은 뭔가 이 진한 주황 색깔로 방금 우리가 한 게 선택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끼리의 색들이 좀 바뀐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또 탭을 누르시면은 이제 아까랑 다르게 두 개로 분리가 됐습니다. 만약 아직 선택 모드가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이면은 11시 방향에 가셔서 이거를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선택 모드가 총 4가지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도넛 위의 모양을 뺄 때는 셀렉 서클을 사용한 거고 일반적으로는 셀렉 박스가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셀렉 박스로 눌러주세요. 이 셀렉 모드 단축키는 W입니다. W를 누르시면은 WWW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이 트위크 말고 셀렉 박스로 가 있으셔야지 이런 식으로 박스가 형성이 됩니다. 이 도넛 소스에 두께를 주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선 이 도넛 소스를 눌러주세요. 이걸 눌러주시고 여기서 스패너 아이콘을 가시면은 뭔가 subdivision 이란 게 있죠. 이게 바로 아까 지난 시간에 했던 컨트롤 2번을 눌러서 부드럽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거는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큐브를 만들었는데 지금 스패너 아이콘이 있고 큐브가 클릭이 되어 있죠. 여기서 컨트롤 2번 누르시면은 저절로 subdivision이라는 기능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스패너 아이콘은 모디파이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3D 모든 프로그램에 있는 기능이에요. 이 오브젝트에 어떤 효과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정을 한다는 느낌인데 그냥 이런 것들을 효과 준다고 이해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자, 아무튼 지금 우리 스패너 아이콘에서 여기 Add Modifier라고 있을 겁니다.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딱 하나만 할 겁니다. 여기 스킨 밑에 보면은 솔리디파이가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아까 보이셨나요? 이렇게 두께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자, 아까는 이랬는데 솔리디파이를 추가하니까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이 두께가 있는데 지금은 0.01m래요. 이거를 늘려주거나 반대로 하면은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겠죠. 자, 이건 너무 두꺼우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자연스러운 도넛 모양인 것 같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이렇게 위에 잘 올라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오프셋은 최대한 건드리지 마시고 이 두께로 설정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세밀하게 조정하고 싶으면 Shift를 누르면 된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적당한 두께감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도넛과 그 위에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 안 드린 게 하나 있어서 그거 하고 바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디파이어에 सब디비전을 첫 번째로 주고 솔리디파이를 줬는데 이 솔리디파이에서 X자 옆에 있는 아래 화살표 여기를 누르시면은 Move to First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셔서 위로 보내주셔야 돼요. 이 모디파이어는 넣은 순서에 맞게 효과가 적용이 되는데 두께를 먼저 주고 부드럽게 해야지 아까처럼 좀 딱딱하지 않은 그런 부드러운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두께가 너무 얇은 것 같다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정도로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크기를 약간 줄여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딱 맞는 도넛 소스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넛을 만드는데 도넛이 이렇게 사각형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 이 정도로 부드럽게 했으면은 눈속임용으로 이제 표면을 부드럽게 보이게끔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자, 이 부드럽게 표현할 오브젝트를 클릭해 주시고 우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쉐이드 스무스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되면서 더 자연스러운 도넛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디테일한 걸 해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벌써 블렌더 도넛이 나오죠. 여기에도 도넛을 보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딱 이런 것도 이쁘긴 한데 약간의 흘러내리는 느낌이 좀 더 자연스러운 소스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저런 모양처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스를 편집해야 되니까 소스를 눌러줘야겠죠. 여기를 눌러주시고 탭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1번 지금 선택 모드가 이 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W를 한 3번 눌러주시면은 알아서 박스로 바뀌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뭔가 이상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엑스레이 모드로 보니까 지금 이 두께 때문에 얘가 안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제가 마이너스로 두께를 줘서 그렇기 때문인데 이거를 0.5구니까 0.05구니까 플러스를 주고 이거를 크기를 키워서 좀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잘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보시고 작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소스가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할 건데 첫 번째로 이 비율 편집을 켜주셔야 됩니다. 이걸 켜주시고 G, Z 하면은 약간 내려가면서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갔죠. 당연히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려갔으니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가운데를 눌러주시고 G로 꺼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꺼내주시면은 아까보다 좀 더 흘러내리는 느낌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뭔가 이 덩어리,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과 점 사이를 약간 좀 더 나눠 가지고 면을 세분화 시킬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전체 선택을 해주세요.
전체 선택을 할 때는 이 엑스레이 모드에서 드래그로 전체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영어로 전체가 뭘까요? all이겠죠. all. 그래서 A를 눌러주시면은 전체 선택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소스가 이 밑에까지는 굳이 있을 필요는 없겠죠. 아까 해줬으면 제일 좋았을 테지만 어찌됐든 이 점을 드래그해서 클릭한 다음에 X, 버텍스 이렇게 해서 없애줍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소스 모양이 되었죠. 자, 그럼 이제 해보겠습니다. 탭, 그 다음에 내가 나눌 면을 클릭해야 되는데 나는 이 전체 면을 다 클릭할 거니까 A, 그 다음에 우클릭 보면은 subdivide라고 있죠. divide는 나눠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면이 많이 나눠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아까처럼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작업하시면 돼요. 점을 클릭해서 저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선으로 좀 더 자연스러운, 좀 더 부드러운 큰 흐름을 건드려도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뜨거나 좀 이런 겹치는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수정을 할 거니까 그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소스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원을 크게 늘려서 화끈하게도 한번 움직여 보시고, 아이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소스 모양을 만들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런 좀 어색한 부분들, 여기 겹치는 부분들, 약간 지금 너무 짜글짜글한 그런 만두피처럼 됐죠? 이런 것들을 좀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각 모드를 배워볼 겁니다. 블렌더에서는 이런 점선면으로 모델링 하는 것 뿐만이 아닌 어떤 디지털 조각도 지원을 합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든 소스 있죠? 여기를 수정을 할 겁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탭을 눌러서 편집 모드로 갔다면은 여기 11시 방향과 12시 방향, 이 중간에 블렌더의 여러가지 화면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자기가 다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초기 세팅으로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culpting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되게 아까랑 다른 창이 떴죠? 그리고 왼쪽에는 굉장히 많은 브러쉬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것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 브러쉬들을 보시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하면은 약간 화살표로 바뀔 거예요. 이거를 하면은 이름도 보이게 됩니다. 아마 이름이 보이는 게 여러분들도 편하겠죠? 여기서 draw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잠시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탭. 자, 저는 실제로 가상의 많은 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 이 브러쉬를 잠시 설명하기 위해서죠. 자, 이 드로우는 뭐냐?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말 그대로 진짜 그리는 듯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뭐 드로우샵, 이거는 좀 더 샤프하게 안으로 파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또 클레이는 정말 그 흙 같은 거를 붙인다는 느낌으로. 클레이 스트리프는 바로 아래는 이거는 이제 흙을 짜잘짜잘하게 붙인다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근육 묘사나 그런 거 할 때 많이 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게 있는데 오늘 배울 거는 이걸 다 배울 건 아니고 몇 개만 건드려 볼 겁니다.
우리가 아까 드로우를 했었죠.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튀어나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부드럽게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스무스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스무스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클릭 하면서 하면은 손이 되게 아프겠죠. 그래서 어떤 브러쉬를 쓰든 내가 Shift 키만 누르면은 자동으로 스무스 기능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거를 응용해서 이 구부러진 데를 펴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브러쉬만 배우고 이제 묘사해 보겠습니다. 쭉 내리면은 여기 그랩이라는 브러쉬가 있어요. 그랩이 뭐죠? 당기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모양을 변경하고 싶을 때 자주 쓰이는 브러쉬입니다. 자, 이렇게 단축키는 G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조각 모드랑 오브젝트 모드일 때 단축키가 다르고, 또 어떤 모드일 때랑 또 단축키가 이렇게 다른 게 있어서 헷갈리실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배운 브러쉬들로 이 소스를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쪽 빵에 파였죠. 그래서 드로우 브러쉬를 켜주시고 살짝만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은 이렇게 더 튀어나오니까 약간만 눌러주시고, 파묻힌 데를 이렇게 눌러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좀 찌글찌글하죠. 여기를 한번 이런 식으로 Shift를 눌러서 펴주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거는 괜찮아요. 나중에 다시 꺼내줄 거니까. 자, 지금 어느 정도 펴졌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하고 싶을 거예요. 이거는 F키입니다. 단축키. 혹은 여기 레디우스에서 줄이고 늘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건드릴 때는 좀 멀리서 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한 방이 되죠. 이렇게 좀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랩 브러쉬를 이용해서 좀 더 당겨주면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좀 어색한 데는 스무스를 눌러서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계속, 어제는 약간만 했다면은 최대한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해 봅니다. 여기도 내리는 게 좀 자연스럽겠죠. 자, 이렇게 도넛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단한 렌더링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도넛을 진짜 도넛처럼 보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되게 간단한, 이 3D에서는 내가 만든 모델링에 색을 입히는,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렌더링 같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렌더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기 도넛만 있으면 좀 심심하니까 Shift A 눌러서 메쉬 플랜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Z로 적당히 내려주시고요. S로 크기를 키워주세요. 그러면은 뭔가 바닥에 있는 도넛 느낌이 나죠? 여기에 색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알려드린 넘버패드 0번이 어떤 기능인지 기억나시나요? 여기 0번은 여기 지금 보이는 가상의 카메라 있죠? 이거를, 이 뷰를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1시 방향, 여기 뷰포트 쉐이딩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뭔가 빛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좀 더 밝은 빛인데, 이 두 개의 차이는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는 가상의 렌더링이라 보시면 되고, 이거는 실제 나중에 사진이나 영상을 뽑을 때 볼 수 있는 결과물을 미리 보는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좀 더 당겨 보니까 여기 빛에 따라서 그림자가 바뀔 것 같은데, 한번 얘를 움직여 볼게요. 이러면은 이제 움직이죠. 아까는
아무것도 없던 그냥 3D 모델링에서 렌더 모드로 바꾸니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제가 방금 누른 단축키는 Z입니다. Z는 이런 뷰포트 모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거는 Z 솔리드 모드, 고체 모드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렌더링 모드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빛을 뭐 나중에도 바꿔줄 거지만 적당히 이렇게 해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Y나 X 이런 것들로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이 색깔들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빵을 먼저 눌러주세요. 빵을 누르시고 우리가 계속 여기 스패너 아이콘에서 기능을 추가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여기 지구본 모양 이거를 눌러줍니다. 여기 하면은 뭔가 메시지가 뜨죠. 머티리얼이라고 뜨는데 이거를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New를 누르시고 여기 보면은 되게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 신경 쓰지 마시고 베이스 컬러 이 친구를 눌러줍니다. 빵은 무슨 색이죠? 갈색이죠. 근데 여기 갈색이 안 보이죠. 그럴 때는 주황 색깔 혹은 빨간 색깔 근처로 온 다음에 여기 흰색 검은색이 있을 텐데 이게 채도입니다. 채도를 내려주시면은 갈색 비슷한 색이 되죠. 지금 너무 어두운 갈색이니까 약간 올려주겠습니다. 너무 어둡네요. 자, 좀 너무 붉은기가 있어서 약간 이쪽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저는 한 이 정도 색깔이면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자, 벌써 색깔이 바뀌었죠. 신기하죠? 여기서 소스만 또 눌러줍니다. 소스는 핫한 이슈였던 민트 소스로 할게요. 자, 색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자, 이렇게 민트 소스 도넛이 완성되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바닥을 뉴 눌러주시고 뭐 바닥이 어떤 색이 이쁠까요? 바닥은 약간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대비가 심한 색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빛에 맞게끔 한번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 뒷모양이 있어요. 카메라 뒷모양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렌더 엔진을 보면은 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를 세 번째 사이클로 바꿔주시면은 렉이 걸릴 수도 있는데 아까보다 훨씬 더 색감이 좋아진 걸 볼 수 있는데 아마도 그래픽카드가 없으시거나 안 좋으신 분들은 렉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가벼운 과정에서는 이 모드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든 도넛을 한번 사진으로 저장해 볼게요. 여기서 11시 방향에 있는 렌더, 그 다음에 렌더 이미지. 이러면은 내가 방금 만든 게 캡처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이미지 세이브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뭐 도넛 한 다음에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저장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문서에 보면은 도넛이 있죠. 이거를 눌러보면은 내가 방금 만든 게 사진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렌더링까지 해봤습니다.